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승이 예상되는 흐름에서 조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은 미국장의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통해서 우리 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끝났고 코스닥은 상승에 가까운 보합에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텐데요. 반등의 기회 때에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여러분에게 투자 전략을 상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원하신다면 02-3153-2642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샵 0082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돈오리스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주도주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키워드 가상화폐, NFT,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3나노 반도체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에서 오늘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그동안 하락률이 컸죠. 하락이 컸는데요. 가상화폐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이제 대형의 그런 코인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빗썸과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양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빗썸과 이제 업비트 관련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빗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요. 빗썸 관련주로서는 비덴트가 있고 또 초록백 컴퍼니, 그 T-사이언티픽, 위지트, 또 버킷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빗썸 관련주들이 왜 상승을 했을까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시현했는데 관련 종목들을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먼저 비덴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덴트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요. 빗썸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덴트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이평선 61선과 121선 정확하게 사이에 있죠. 그래서 6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의미는 위에 보이는 장기 이평선이 121, 241선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초록백 컴퍼니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초록백 컴퍼니는 이 비덴트의 2대 주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초록백 컴퍼니도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이제 윗골이 달리고 밀렸습니다만 비덴트와 흐름이 비슷하죠. 61선 위에 있고 121선 아직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덴트도 이제 121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고 초록백 컴퍼니도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비덴트나 초록백 컴퍼니나 상승이 좀 더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유관 기업인 이제 T-사이언티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T-사이언티픽은 어떻게 보면 비덴트보다 더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비덴트가 하락을 할 때 T-사이언티픽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했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덴트나 초록백 컴퍼니는 121선에도 가지 않았습니다만 T-사이언티픽은 120선과 240선 그 사이에 머물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될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T-사이언티픽은 어떻게 보면 조정거리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모두가 함께 상승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종목들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위지트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위지트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죠. T-사이언티픽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위지트는 어떻게 돼 있나요? 121선을 터치를 했죠. 그래서 비덴트와 초록백 컴퍼니 이 두 개 종목은 120선을 오지 않았다는 것, 61선 위에 있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는 121선을 터치를 했죠. T사이언티픽은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가 밀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두나무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요. 두나무 관련주는 이제 업비트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두나무는 해외 사업 확장, 가속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이제 하이브와 NFT 합작 법인 레벨스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로는 이제 우리기술투자 또 에이티런 인베스트 종목이 있는데 대장주인 우리기술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에 이제 투자를 한 그런 회사를 할 수 있는데 비덴트와 차트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선은 돌파를 했습니다만 121선에서 오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61순위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덴트처럼 또 상승의 여력은 좀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에이티너 인베스트라는 투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고 장중에 8% 상승이 나타나가 밀렸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제 61선의 저항이죠.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는데요. 61선은 좀 비교적 약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런 인베스트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나무 투자 관련 종목인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하락이 깊었죠. 하락이 깊었다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속 5일 동안의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연속 5일 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장 초반에 올렸다가 계속 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종가로 본다 그러면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투자증권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된 회사죠.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7천억에 불과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 투자하는 이 종목도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지요.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DSC 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외에도 여러 창투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윗꼬리 계속 달리면서 거래량이 중간중간 이제 크게 발생하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DSC 인베스트먼트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른손을 보겠습니다. 바른손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고 또 영화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흐르고 있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이후에 거래가 이제 죽은 이런 상황에서 좀 매집의 형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61선 이제 위에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위로 121선과 241선 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바른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이 좀 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다르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바닥권에 있으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에서 좀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덴트는 빗썸에 관련해서 대장주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관련해서 대장주 이렇게 양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종목들의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좀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삼성 SDI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 원형 배터리 라인 증설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을 잠정 중단하면서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금양의 가장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이제 이 추세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는 좀 저항대에 다가오지 않았을까. 금양이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만 내일 갭상승했을 때는 음봉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서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금양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갭상승할 때는 매도 관점이고요. 또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들에게는 좀 제가 보류 관점에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진 L&D라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이 있는데, 자, 삼진 L&D 보십시오. 삼진 L&D는 하락의 추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의 그 흐름들 보여주죠. 윗골이 달리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락의 기조, 어떻게 보면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 추세를 벗어난 오늘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삼진 L&D는 상승의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삼진 L&D를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주봉에서 봤을 때에 주봉에서 120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진 L&D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에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있는데요. 자, 동원 시스템즈 오늘 상승이 이제 크게 나타났는데 저항대로 간주되는 120과 241선을 한 번에 넘어섰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래가 바닥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죠.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 이 종목은 구름층 이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철강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자, TCC 스틸은 이 추세, 3단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추세를 넘어섰는데요. 여기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 추세 상단에 자리 잡게 되면 다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에서는 저항대 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저항대 위가 있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고점을 만들면서 위로는 이제 부담 없는 그런 상승의 날개를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주어진다면 주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새로운 상승의 패턴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테이펙스라는 종목. 이 종목은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죠.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을 진출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저항대, 모여있는 저항대를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저항대 왔기 때문에. 저항대에서 이제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느냐. 눌림목이 발생하면 이 종목도 잡아야 되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 굳이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패턴입니다. 그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올해 기대되는 게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4천억에서 5천억 가도 무방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펙스 더 이상 테이프 만드는 회사로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흥 SEC라는 종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테이펙스처럼 121선이라는 저항을 두려워하면서 꺾인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만, 이 저항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위로 보이는 구름층, 일목균형표의 구름층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전에 이제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241선 위에서 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단계 업된 상황에서의 그런 주가 상승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3나노 반도체입니다. 자, 3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나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회로, 이제 웨이퍼에 그려가는 이제 회로 칩 사이의 간격이 3나노로 간다면 이전에 7나노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1나노가 10억분의 1을 의미하죠.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이 1나노가 10억분의 1인데 3나노도 굉장히 회로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제 그 면적이 좁아들고 그리고 칩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TSMC, 대만의 TSMC도 아직 3나노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무엇이냐면 3나노 관련해서 양산을 하고 이제 수율을 높여야 되죠. 불량률을 낮춰야 됩니다. 이 점을 이제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나노 관련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일단은 3나노 반도체라고 표명한 삼성전자는 오늘 약간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속 7일간 5일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코스피.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역시 5일선 위에 7일간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9일간 5일선 위에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이 5일선 위에 7일간 머물면서 그 다음 저항에 대한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이 이제 60일선이죠. 60일선을 넘느냐 아니면 60일선 아래에 좀 갇혀 있느냐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28일 날 우리는 알게 될 텐데요. 0.75%포인트 정도의 상승의 기대감이 있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60일선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하지 않을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 반도체 관련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3S라는 종목입니다. 이 3S라는 종목, 이 종목은 뭐냐면 이송용 로봇, 그러니까 웨이퍼를 이송을 하는 겁니다. 3나노가 이제 양산, 이제 시연이 되게 되면 3나노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도 많이 필요하겠죠. 3나노 관련해서 이송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바로 3S, 바로 이 정도입니다. 3S라고도 부르죠. 자, 3S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61선과 이제 121선 저항을 뚫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전에 이제 끼를 보시게 되면 윗골이 길게 달렸던 두 번의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고점을 연결한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만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3S는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이송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운테크라는 종목. 이 라운테크도 역시 이송용 로봇을 만들면서 이 3나노 반도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3S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괜찮죠. 라온의 의미는 순수하게 라온이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인데 즐거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운 테크, 기술, 즐거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로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저항대가 이제 60과 120 두 개가 있죠. 이 더블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블 저항권까지는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참 괜찮죠. 라운테크가. 그래서 지금은 저점의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런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이 가온칩스도 수혜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끼가 있었습니다. 3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됐으나 그러나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또 하락을 하면서 계속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가온칩스 4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으나 가온칩스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 가온칩스도 기대감 속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3번의 3중 바닥을 만들면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4중 바닥을 형성하겠죠. 4중 바닥을 형성하는 이 지점이 적절한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제주 반도체는 이 종목도 이제 3나노 반도체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이 종목은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좀 밀렸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 구름층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3나노 반도체 관련한 4개 종목을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관련 소식과 이제 투자 전략 노란톡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42 전화 주시거나 샵 0082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 함께 대비하는 돈 워리포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워리포트 이제 공략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미국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이제 공장을 세우려고 하죠. 그냥 오스틴에도 이제 투자를 했고 텍사스에도 이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이미 오스틴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텍사스의 삼성전자가 이제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 오스틴 공장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던 이 기업이 또 텍사스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들어가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기업의 이름 바로 엑셈이라고 합니다. 자, 엑셈. 이 종목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통합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 IT 운영 지능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오스틴 소재의 삼성전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텍사스 이제 파운드리 투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투자 전망 속에서 이 기업이 또다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엑셈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엑셈이 이제 6월 말에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121선이라는 저항에 딱 부딪히고 밀렸죠. 밀렸는데 좀 크게 밀렸어요. 약하게 밀린 게 아니라 크게 밀렸고 이제 바닥권에서 점차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21선 한번 써먹었고 61선은 약한 저항이니까 그다음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죠. 200, 441선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의 실적을 보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인 이 종목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23억인데요. 영업이익의 증가의 흐름을 보십시오. 63억, 그리고 96억, 123억.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공급하고 인공지능 기반에서 IT 기반의 이런 회사들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이 회사. 올해도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400억에 불과합니다. 자, 매출액 대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오고 있죠. 20% 이상.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그렇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 형성을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2,000억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평가된 바로 이 종목의 매수가, 현재 종가가 3,900원 정도가 되는데 3,9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노크 해주십시오.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흐름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온테크라는 종목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테크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을 드렸고 지난 목요일 날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네온테크가 이렇게 급등의 패턴이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UAM 관련 이제 그런 수혜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네온테크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제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은 61선을 돌파하고 밀렸던 겁니다. 61선 돌파하고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매수의 기회를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대비로 이제 8.45% 이제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제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매수는 유효하다는 것이고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장기 이평선이 120과 240 위에 있고 61선을 넘어서려다가 밀렸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CNS죠. CNS 성진이라고 있는 종목인데요. CNS 성진. CN투스 성진이라는 이 종목. 자, CN투스 성진. 이 종목은 프리미엄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영업이익 5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 불과한 그런 회사인데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데 왜 이렇게 눌렸느냐 하면은 코로나가 이제는 뭐 상쇄될 것이다.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다시금 2차적으로 코로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그런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마스크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름철이지만 가을, 겨울로 갈수록 프리미엄 마스크 KF94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마스크인 아에르는 이제 광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에르 관련해서 이제 CN투자 성진 이 종목이 이제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에 상승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1차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은 고점에서 한번 수익 실현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눌림목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입니다. 위로 보이면은 이제 241선까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241선까지도 이제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역시 레온테크나 CN투스 성진 이 종목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요. 자, 내일장 전략에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여러분 IPEF라고 들어보셨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각국 아시아 퍼시픽에는 여러 회사들의 이제 프레임 경제 협력 기구를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이 아시아 퍼시픽의 이런 나라들을 경제 협력을 도모해서 좀 중국을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동맹이 만들어지는데요. 26일부터 이틀간 IPEF 화상 장관 회의가 개최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IPEF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경제 협력 동맹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동맹,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 동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정에너지 관련해서의 동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PEF 이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을 저는 한 4개의 섹터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원전, 그다음 두 번째는 우주항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수소 쪽 볼 수 있고, 그다음으로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2차전지 폐배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눌려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에서 과거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한신기계,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을 좀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양수겸장입니다. 양수겸장. 미국과 이제 우주항공 그런 동맹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이제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달나라 탐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이제 무기 체계에 관련해서 무기를 또 양산해서 생산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상승이 했던, 그리고 눌림목이 딱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이렇게 2개 종목을 한번 관심권에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청정에너지 수소와 관련해서 이제 수소차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유니크라는 종목 한 종목과 그다음 JNK 히터, 이렇게 이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에 관심이 있는데,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링이라는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죠.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도 이런 동맹이,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26일자 세비캠이라는 이 회사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비캠, 이 회사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28일에 상장하는 성일 하이텍, 이 하이텍 관련해서는 내일 한번 제가 다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세비캠 관련해서 내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니까 상장이 아니라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비캠 관련해서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 2종목만 짧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PC라는 종목입니다. 자, MPC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6월 말에 급락이 나타났다가 상승이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건 노란톡방에서 이제 MPC라는 종목을 2번 추천해서 2번 다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장중에 이제 4% 정도 상승이 나타났죠. 오늘 3, 4% 정도의 수익을 실현했지만,
이 종목은 상승이 또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1선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상승의 전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MPC의 흐름이 또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파워로직스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61선을 터치하고 살짝 밀렸는데요. 61선 약한 상황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121선,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이제 구름층 상단과 241선을 만나는 이런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하는 이런 N자형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또 한 번 더 안내 드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일 하이텍이 28일 날 상장하는데 이 성일 하이텍 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 안내를 드리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더 상세하게 내일 또 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제 협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수도 이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수도 이전을 하는데 총 40조 원의 규모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하면 딱 한 종목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JC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전하려는 곳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토지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JC케미칼은 이 종목의 장부상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JC케미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바이오 팜유, 이런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JC케미칼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에 불과하죠. 오늘 JC케미칼이 급등했던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십자형 도지를 딱 만들었죠. 위로 보이는 저항대, 3개의 저항대를 가지 않고 가기 전에 먼저 그 앞서서 어떤 저항이 부딪혔냐면 기준선이라는 저항에 딱 부딪혔죠. 21선 위에 있는데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죠. 20일 이평선은 20일의 종가의 평균이라면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조금 더 강한 저항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선은 약합니다. 약한 저항이기 때문에 JC케미칼이 눌림목이 주어지면 즐겁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눌림목이 주어지면 땡큐 하면서 사고 3개의 저항권이 묶여있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여긴 또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기 3개의 저항대가 있는 자리가 저항권이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JC케미칼에 대한 종목도 기대치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문자를 주시되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실전 전략을 챙겨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 전화 주시거나 샵 0082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에코프로 HN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에코프로 HN 매수가가 105,200원.
비중이 18%네요. 자, 10만 5,200원에서 현재 이제 4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반으로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에코프로 HN. 이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런 유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실적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적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실적은 정확하게 올해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139억입니다. 자, 유관된 기업을 먼저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에코프로를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865억에서 올해는 3천억으로 꽁충 뛰죠. 그러면 한 3배 정도, 3배 정도를 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에코프로 H도 마찬가지죠. 3배 정도를 뛴다고 한다면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뛴다고 할 수 있겠죠. 점차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영업이익 측면만 봐서는 이 종목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가총액이 6천억? 그러면 적정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의 영업이익 139억만 가지고선 시가총액 6천억 그러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H는 적정 수준에도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HM만 보시면 안 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그런 흐름도 같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BM이 가장 가벼울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라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HN이 상승 탄력이 제일 약하다는 거죠. 탄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자리가 이제 120선과 90선 상단의 자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HN이 주가 지수과 관련된 종목이죠. 주가 지수와 관련된 종목인데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 150, 코스닥 150이 편입되었다라는 의미는 공매도 타깃이 된다는 것이죠. 공매도 타깃이 되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적일 수 있고 또 하락이 나타난다면 코스닥 지수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등의 한계가 있고 또다시 하락한다라는 관점에서 지수 안내를 좀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다 그러면 에코프로 H는 상승의 반등의 한계는 바로 여기 이 자리까지 보고 있고 여기서는 좀 일단 탈출해야 되니까 지금 4만 원대는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4만 원대는 좀 평단을 낮추십시오. 10만 원과 4만 원, 14만 원 평단을 낮추면 한 7만 원 정도. 가급적이면 6만 원대 낮추면 좋아요. 6만 원대 낮추면 좋은 것이 상승의 한계치가 5만 원부터 5만 1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평단을 낮추시고 5만 원부터 5만 원 1천 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좀 손실이 깊고 또 하락 패턴에서 이익으로 도모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종목이 또다시 하락을 해서 이전 저점도 깰 수가 있습니다. 조심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는 5만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잡고 지금 단계에서는 평단을 좀 낮추시고 손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평단을 낮춰도 5만 원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 결국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에서 낮췄다 하더라도 매도 포인트는 5만 원에서 5만 1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세아 메카닉스네요. 자, 이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7,300원에 50% 비중이네요. 7,3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이제 수익권인데요. 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정 영업 이익 상황을 보니까요. 올해 65억에서 내후년에 89억으로 꽁충 뛰네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은 이 1,900억은 내후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900억 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아메카닉스 이 신규 종목에 대해서 이 상승을 더 크게 보지 않고 좀 이 고점과 저점 상황에서의 기술적으로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적은 신규 상장 종목은 바로
이렇게 피보나치를 대입해 볼 수 있는데요. 피보나치를 대입해서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를 해서 되돌림 반등이 얼마만큼 나올까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되돌림 반등을 봤을 때 고점에서부터 저점을 연결한 50%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딱 고점을 저점에서의 딱 중간 자리에서 지금 방향성을 위로 갈까 아니면 아래로 뺄까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있지 않을까. 이제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바닥권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났습니까? 바닥권에서 되돌림 반등이 23% 정도, 그다음에 50% 반등, 그다음 바로 이 자리가 이제 한 60% 정도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61.8, 618 정도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구름선 상단과 딱 만나는 자리죠. 바로 여기가 바로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문의하신 분께서 좀 더 실력을 키우시려면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구름천 지금 하단에 만나는 자리가 되돌림 반등이 바닥에서도 50% 나오는 자리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618 자리까지 여기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구름천 상단을 한번 대입해서 구름천 상단에서 한번 매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상단이 정확하게 가격대가 얼마냐고 물으시면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못 해드립니다. 노란토박 들어오셔서 대응 방법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 문자 상담인데요.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옴니시스템 매수가가 2,730원의 비중이 5%입니다. 자, 옴니시스템 이 종목 말이죠. 오늘 종목 매수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진행해서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아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MPC 알려드렸죠. MPC도 3, 4% 수익을 냈고 옴니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4% 정도 우리가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공교롭게 그 옴니 시스템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매수가 2730인데요. 이것은 주봉을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주봉을 보고 구름청 상단에 자리가 있죠. 이 구름청 상단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항은 이전에 이제 거래되었던 머물렀던 자리가 있죠. 여기서 머물렀죠. 머물렀던 자리를 앞으로 끄집어낸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행 스페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거래됐던 매수가 많이 되었던 자리, 매물대 자리를 선행해서 앞으로 끄집어냈다라고 해서 선행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균형 잡힌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의 일목균형적인 자리를 체크해 봤을 때 바로 매물대 저항이 바로 이런 자리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 해도 여전히 2,800원부터 2,850원 그 사이가 계속 매도로 대응할 자리가 되니까 조심스럽죠. 저 옴니 시스템은 전력 검침 관련 종목이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고요.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블랙아웃, 블랙아웃해서 전력의 피크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폭염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폭염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한 번 더 부각은 될 수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 전력량, 전력 검증 관련 종목에서 2,800원에서 2,850원 사이가 되게 되면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신 게 좋습니다. 저 자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매도 대응 자리고 전력량, 전력 검침 관련해서 한 종목이 더 있어요.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누리플렉스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렉스가 오히려 상승에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60일선 터치하고 위로 121선 저항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옴니 시스템을 놓치신 분은 이제 누리플렉스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옴니 시스템 이렇게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적토마님이 문의하신 종목인데요. S티어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S티어. 자, S티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S티어 이 종목 포멀 SPA 회사로 캐릭터 캐주얼 의류 관련 종목이죠. 남성 패션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 원스톱 쇼핑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 645억, 영업이익은 3억이고 부채가 300%입니다. 부채가 300%, 323억, 부채 비율이 110%, 유보율이 393%. 자, 재무 구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부채율이 110%, 유보율이 393%, 썩 재무 구조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삼중 바닥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 매수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 매도 관점으로 보는 자리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저항대가 3개나 몰려 있죠. 60과 120과 241선. 그래서 문의하신 적통마님께서 이 이평선 3개가 몰려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매도 대응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이 3개의 저항대가 몰려 있는 이런 자리에서 현명하게 매도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DB 하이텍 아, DB 하이텍. 47,600원에 47,600원에 10%입니다. 아, 10%요. 예. 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아니, 이게, 8만 원까지 간다고도 하고, 누가요? 방송에 나온 전문가님 중에 한 분이 아, 전문가님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6만 원대 사갖고 7만 원대 좀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급락을 해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좀 한번 사봤는데, 네. 예, 좀 미리 사놓은 거여서 이제 추매를 해갖고 그때 4만 원 초반에 그때 추매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 추배를 해서 47,000원대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더 갈까? 아니면 다시 하나 갈까?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여러 가지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면 실적은 너무 좋으니까. 야, 실적 좋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우리가 이제 종목을 살펴볼 때 예. 3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재무, 재료, 수급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재무, 재료, 수급 이 3가지.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체크할 게 히든 정보예요. 히든 정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히든 정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 좋죠. 재무는 보나마나 좋고요.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 9천억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는 좋다. 그럼 재료는 뭐가 있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이죠. 예. 파운드리 관련 종목인데 비메모리 관련 종목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였겠는가?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수급은 체크해 보셨나요? 수급은 그때 낙하할 때 많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엔 이제 조금씩 외국인 조금 사다가 팔다가 기관들은 좀 많이 팔다가 최근에 조금씩 사고. 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 이제 한 달 수급만 본다 그러면 개인이 426억을 샀고 네. 외국인이 270억, 기관이 다 팔았죠. 예. 기관이 열심히 팔았네요. 주범이 연기금 그리고 투신이라고 썼는데요. 투신이 몸을 던졌네요. 투신이 투신답게 했네요. 자, 연기금이 문제는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연기금이 원래는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하는 주체인데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그 물량을 개인에게 많이 떠넘긴 흔적인데요. 자,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일어났던 때가 지금 문의하신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대 47,000원, 48,000원대 많이 매수했다. 그래서 이제 수급상의 흔적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공매도죠. 공매도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좀 줄었죠, 최근에. 자, 이제 공매도와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주가의 흐름은요, 지금 꺾여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5일선을 타고 잘 가다가 약간 꺾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5일선이 44,300원, 44,300원 딱 거기 걸쳐 있네요. 5일선에. 5일선 자리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 내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5일선 위에 있는 이 21선을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상승의 그런 패턴으로 전환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1선을 터치하는 거 잘 보시고요. 21선은 좀 약한 저항이에요. 21선을 터치하게 되면 위로 가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 상황에서 보면은 기관이 외면하는데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관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주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DB 하이텍은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닥을 잡았는가? 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40주인데 240주 선까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지지난주에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죠. 바로 요겁니다. 아랫꼬리. 아랫꼬리가 뭐냐? 주봉상에서 아랫꼬리 달면서 매집의 패턴을 보여줬죠. 쭉 밀면서 4만 원은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 이 시그널을 상승으로 전환하겠다는 일단 1차적인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면 2차 확인할 것은 일봉상에서 21선을 터치하느냐? 그럼 21선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가야 될 자리가 일봉상에서 21선은 약한 저항이에요. 그런데 위로 보는 저항이 이제 61선이 좀 강한 저항이 되겠고 그 앞서서 기준선 저항이 있어요. 기준선이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이 자리가 지금 5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21선을 터치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기준선 자리가 1차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선은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이제 보조지표로 일목균형표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기준선 자리가 어딘가 체크를 해서 바로 그 기준선 자리에서 한번 1차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드렸는데 뭐 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라간다면 한 5만 2천 원 정도가 상단이라는 말씀이시죠? 1차적으로는 이제 기준선 자리가 5만 원 부근이에요. 네, 5만 원 부근인데 저항을 볼 때요. 시장님께 제가 팁을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저항은 이평선 저항이고 중장기 이평선은 60, 120, 240 이런 선이 중장기 이평선이에요.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에서 안내하는 저항대는 기준선이 있고 그다음에 선행스팬 자리가 있어요. 하락이 깊었다고 했을 때 먼저 만나는 게 선행스팬 2예요. 그래서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 여기가 다 매물대 저항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추세 연결선입니다.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연결해보면 삼봉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추세 연결의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보나치 기법으로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바닥에서부터 23.6%, 그다음에 382 자리, 그다음에 50 자리, 그다음에 618 자리 이렇게 해서 되돌림 반등 자리 나오는 자리가 저항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리수 저항이에요. 앞자리가 바뀔 때 4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서 4만 원에서부터 상승할 때 앞자리 바뀌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도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49,900원이 또 적절한 저항 자리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 저항 자리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번호 고지하면서 잠시 쉬겠습니다. 023153-2642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 문자 주셔서 종목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현대차예요. 현대차요?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20만 원이요, 30%요. 20만 원에 30%요? 예.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거의 다 왔네요. 예.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래도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전화 주셨고요. 예. 자, 현대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차트를 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재무적으로 너무 좋고,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죠.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된 게 아닌가. 현대차도 이제는 전기차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요. 전기차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에 비해서 저평가될 이유가 없죠. 현대차가 해외에서 얼마나 전기차 잘 팔리고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 내연기관차 관련해서도 잘 팔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작년도에 6조 6천억인데 올해 2분기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죠.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19만
8,500억이라는 그 자리까지 왔는데, 자, 시청자님 이 자리, 여기 보이는 이평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혹시 뭐 차트 같은 거 좀 보고 하시나요? 아니요, 차트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아, 전혀 안 보세요? 예. 그러면은 현대차를 지금 20만 원대 사셨다 그러면은 작년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평균 낙가 자꾸 낮춰가지고 20만 원.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셨는데 예. 작년부터 사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사셔서 이제 평균 단가를 20만 원 낮추셨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성 있는 게 지금 보이는 자리, 여기 자리가요. 241선이거든요. 예. 241선이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그러면은 주봉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60주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주봉 볼게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60주선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가? 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60주선에 오지 않았는데, 잘 보십시오, 시청자님. 예. 일반적으로 여기 241선 자리가 있잖아요. 예.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자, 대한광통신 볼까요?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 보십시오. 이 종목이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윗꼬리 달고 밀렸죠. 보이십니까? 예, 예. 바로 이 자리가 241선이에요. 241선에 딱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바이오니아 보세요. 바이오니아가 상승할 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예. 보이시나요? 거기가 바로 241선이에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부딪히고 밀리죠.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노포커스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상승 잘 하다가 241선 딱 부딪히고 밀리죠. 241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현대차 이 종목도 이제 241선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다른 종목처럼 241선 딱 터치하고 안 밀렸느냐? 지금 60주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60주선이 19만 9천 원이에요. 19만 9천 원. 자, 60주선은 뭡니까? 1년하고도 8주. 그러니까 1년하고 2개월이죠. 1년 2개월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241선은 약한 저항이 될지 모르지만 이 주봉에서 보는 60주선은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앞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평선 저항, 일목균형표 저항, 그다음에 추세 연결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 기법을 도입한 저항치, 그다음에 자릿수 저항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10만 원대 계속 16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잘 왔는데 10만 원 앞자리가 바뀌는 자릿수, 앞자리 바뀌는 자릿수가 얼마입니까? 10만 원대에서 이제 어느 자리가 만나죠? 19만 원대에서 다음 가는 자리가 얼마예요? 20만 원 아닙니까? 20만 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만 9천 원, 19만 9,500원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최고 19만 9천 원 자리가. 그래서 오늘은 보게 되면 19만 8,500원까지 왔죠. 그래서 19만 9천 원 자리가 1차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19만 9천 원의 저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저항이 1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9만 9천 원에서 여기서 딱 밀릴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거 전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20만 원 낮추셨지만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현대차에 투자한 입장이라면 저는 19만 9천 원에 던질 겁니다. 19만 9천 원에 던지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할 때 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작전상 후퇴를 해야 돼요. 조금의 손해를 보고 한번 던졌다가 19만 원 아래로 좀 빠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이노시스야. 예, 이노시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7,500원에 20%인데요. 예, 17,500원에 20%인데요.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거 오늘 무상증자가 8월 30일 날 내주를 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들어갔는데요. 네. 단일가에 하한가로 떨어져 갖고 뭐 악재가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시간외에요. 예. 시간외에 하한가였다. 아, 그러네요. 시간외에 이제 하한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매수가가 17,500원. 네네. 수익 중이었는지 매도를 안 하셨네요. 예예. 정말 아쉽네요. 무상증자 때문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언제 사셨어요? 오늘요. 오늘 사셨어요? 예, 무중 네. 이슈 때문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예예. 정말 아쉬워요. 지금 시청자님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대응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혹시 차트 좀 보셨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차트 전혀 안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좀 일한다고 좀 잠시 못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문의하신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 모든 분들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좋은 게 차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차트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매도 포인트를 놓칩니다. 저는 매도의 전문가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은지를 안내를 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노시스라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노시스의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왜 그럼 오늘 상승 20% 이상 나왔을 때 매도 포인트로 봤어야 되냐면, 자, 구름층을 봅시다. 구름층은 여기도 볼 수 있고 왼편에 있는 평평한 자리도 다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왜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예요. 여기 매물대. 여기는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던 겁니다. 평평함이 길면 길수록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매물대 어디서 매물이 발생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상한가를 만들면서 거래가 많이 늘었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거래가 많이 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매물이 형성됐으니 여기서 영향을 주고 그다음 또 앞으로 끌고 와서 여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평평함을 형성했던 바로 여기가 매물대 자리가 되다 보니까 앞서서 앞으로 이제 끄집어왔을 때 여기가 또 저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편에 보이는 이 저항 자리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의 이 저항 자리. 자, 한창산업이라는 종목 볼게요. 한창산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한창산업이 왜 지난 금요일 날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평평했던 구름층 자리. 보이시죠? 예. 바로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밀리지 않습니까? 한창산업이.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에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지난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9% 오르면서 왜 밀렸습니까? 바로 이게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 평평한 자리가 저항이 된 거예요. 이평선 저항이 뚫렸지만 그 위로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뚫지는 못했다. 그다음에 서울제약이라는 종목 볼까요? 서울제약 보십시오. 서울제약 차트 120을 뚫었는데 왜 윗골이 달고 밀려요? 바로 평평한 이 구름층 상단. 이 자리 저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서 밀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노시스는 오늘 급등이 나왔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도 대응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서 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10% 예를 들어서 하락을 출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하죠. 이제는 저항대가 여기였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예. 이제 121선입니다. 121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될 자리예요. 만약에 10%가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내일 시가가 이제 17,000원 부근에서 출발할 수 있겠는데 그럼 120선 자리가 14,000원 정도입니다.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17,000원에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을 때 121선까지 밀릴까? 거기까지 밀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리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냥 지금은 이제 위에 저항을 받고 밑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7,500원. 이제 그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님은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상단은 바로 19,000원대가 될 것이고 박스 하단은 14,000원대가 되는데 그 중간 자리가 이제 17,000원대가 되잖아요. 그죠? 19,000원, 14,000원. 바로 이 박스 상하단 이 사이에서 중간 자리에 이르는 자리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자리니까 17,000원대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10%서 이래 한가 맞는 건 잘 없던데, 근데 이게 딴 거는 악재가 나온 거는 없죠. 따로 글쎄요. 지금 뭐 뉴스를 살펴본다 그러면 특히 시간 외에 어떤 하락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겠죠. 숨어 있는 악재가 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는 좀 더 매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관점이라 한다거나 그러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줄 것이고, 시청자님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명신산업이요? 네, 명신산업이요. 예, 31,000원에 네, 31,000원에 20%입니다. 20%요. 네네. 이 종목 뭐가 좋아서 사셨을까요? 그때 이제 좋은 거보다도 그때 한 6만 원까지 갔다가 네. 많이 내려왔길래 한 반절 정도 와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샀는데 매수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락이 왔어요. 네. 이 명신산업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나요? 네네. GM대우 네. 군산이요. GM대우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알기로는 테슬라하고 현대의 그 차체나 부속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네네. 자, 명신산업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 회사 이제 실적은 좋은 건 아시죠? 네네. 네, 실적은 좋아요. 네. 영업이익이 500억대인데 올해 1분기 200억.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 1,300억. 네. 내후년 1,600억. 굉장히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모 회사가 MS 오토텍 아닙니까? 네네. 예, MS 오토텍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중장기 매력도는 있습니다. 중장기 매력도는 있는데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혹시 보셨어요? 네네. 차트 혹시 보실 줄 아신가요? 조금 자, 차트 보세요. 예. 자,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선 연결했습니다. 네네. 보이시죠? 네. 이 선이 어디에 왔느냐면 120선과 딱 만나요. 네네. 저항이 몇 개죠, 그러면? 저항이 좀 이제 지금 조금 우상향 추세는 거기까지는 알지 그 위에로는 제가 잘 모르고 네.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지만 저항이 네. 두 개가 있어요. 아, 121선이 있고 61선은 약한 저항으로 보니까 예. 61선을 돌파 관점으로 보는데 120선과 추세, 고점 추세 연결선과 딱 만나죠. 네. 거기가 이제 강한 저항인데요. 거기에 부딪히면은 이제 크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 31,000원이니까 저기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예. 18,000원대는 추가 매수해서 평등 단가를 낮추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절반은 네. 121선에서 한번 절반은 좀 덜어 놓으세요. 예. 네, 절반은 좀 비중을 덜어 놓으시면서 일단 현금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만 갖고 가시고 예. 절반은 현금화를 해서 다른 종목 보세요. 명신산업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보면 좀 하락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자, 보세요. 상승이요. 상승이 40도 각도로 나타나면서 급락은 60도로 나타나죠. 지금도 네. 상승은 40도로예요.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려면 45도 이상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이 상승 각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네. 또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명신산업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0선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현금화를 했다가 그걸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됩니까? 네? 121선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판정? 예, 현재는 이제 21,000원인데요. 점차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25,500원부터 29,000원 사이로 보세요. 아. 예, 25,500원부터 29,000원 사이 매도 네.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노란 뚜빠 들어오셔서 다시 문의 남겨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초반에 금양은 2차전지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세 개의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고점을 넘어섰지만 그러나 내일 갭상승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 드렸어요. 그러니까 갭상승하면은 정리하십시오. 이제 수익권입니다. 6,2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 개를 연결한 고점에서 딱 부딪히잖아요. 내일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갭상승해서 매도를 잘 하시게 되면 저한테 땡큐 하실 수가 있죠.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냥 갭상승해서 매도 잘했습니다. 그냥 땡큐 한마디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자,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 오늘 갭상승했다가 밀렸는데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대바이오가 갭상승해서 밀렸습니다만 저는 이거 속임령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가야 될 자리가. 이 저항선을 뚫고 이평선 저항을 뚫고 가야 될 자리 바로 여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요?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눌림목 자리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현대바이오. 그리고 위에 표시한 자리. 자, 친절하게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1번 여기는 매수의 자리, 2번 여기는 매도의 자리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덱스터. 자, VFX 관련 종목, 비주얼 이펙트 관련 종목인데요. 덱스터는 이 종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덱스터 어떤 종목과 같이 봐야 돼요? 위지윅 스튜디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같이 보세요. 덱스터 이 삼총사, 비주얼 이펙트 관련해서 이제 삼총사 이 세 종목을 같이 보세요. 19,580원의 10% 비중인데요. 자, 19,580원대 사셨다 그러면은 최근에 사신 게 아니네요. 5월 달에도 19,000원도 온 적이 없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자, 덱스터 이 종목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차트를 보십시오. 어떤 흐름입니까? 61선 위로 올라섰다가 눌림목이 발생했죠. 중요한 것은요, 이 중기 이평선이 61선 넘어서서 61선 지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덱스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위지윅과 같이 보자 말씀드렸죠? 위지윅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이 종목도 이제 비주얼 이펙트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61선 오지도 않았습니다. 위지윅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왔어요. 그래서 덱스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이니까 추가 매수를 16,000원대 하세요. 그러면 19,000원 매수, 16,000원, 그럼 35,000원 평단이 17,500원 정도가 되죠. 17,500원 정도가 되는데 매도 포인트는 121선입니다. 이게 하향하는 게 아니라 올려지고 있어요. 약간 평평해지면서 오름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120선 자리 기억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PC는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도하고 나왔다. 오늘 매도하고 잘 나온 종목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 방송, 오늘 방송한 걸 한번 돌려보기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MPC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는 2번을 수익 냈습니다. 자, MPC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매수했었어요. 여기서 매수했었는데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왔는데 급락 나왔을 때 샀어요. 또 샀어요. 그리고 또 하락을 해서 또 샀습니다. 3차에 매수를 했어요. 3차에 매수를 해서 어디서 매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도했어요. 그럼 수익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현명한 매수 방법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매수는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할 때 항상 몰빵하시면 안 돼요. 한 방에 다 살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 그런 자리를 좀 남겨놓으시고 또 비용도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MPC를 여기서 매도하고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 다음 오늘 또 MPC를 추천했네요. 추천해가지고 오늘 상승했을 때 또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MPC 2번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 왜? 이평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이평선 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바라보는 자는 여기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제 톡방에서 또 제가 언젠가 MPC를 또 추천드릴지도 몰라요.
MPC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저는 이제 이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께 전략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을 안내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포인트도 안내를 드리고요. 그 여러 종목들 테마 섹터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적인 종목들 챙겨가시고 수익을 함께 극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종목 궁금하시고 하시면 0231532642로 내일 또 전화를 주시고 종목 샵0082 문자를 주시면 또 내일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놀이 스탁 방송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